자, 첫 번째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알고리즘이 뭔지 아까 다 설명했는데 그 부분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빅5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물론 자료구조 수업이나 다른 수업에서도 빅5를 이제 학습했을 텐데 좀 더 자세히 한번 또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은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석할 때 두 가지 분석하는 이유는 이제 한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이 여러 개 있을 때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선택할지 그것에 이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성능 분석이 되겠죠. 우리가 성능 분석할 때 두 가지를 따집니다. 시간 복잡도하고 공간 복잡도. 그리고 이들을 분석할 때 우리가 쓰는 그 도구라고 할까요? 그 도구가 바로 빅5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장에서 두 가지 알고리즘을 만나게 되는데 카라슈바라는 알고리즘하고 요거는 두 개의 수를 곱하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리고 소팅할 때, 정리할 때 이제 사용하는 머지 소트라는 알고리즘을 또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정렬하는 알고리즘들은 크게 n로그 n인 성능이 n로그 n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빅5에서 성능이 n로그 n에 해당되는 것이 있고 또 n제곱에 해당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 기반, 그러니까 서로 요소를 비교해서 누가 큰지 작은지 요걸 이용해서 정렬하는 방법들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n로그 n이 최상이에요. 그것보다는 더 좋게 소팅할 수는 없어요. 비교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래서 비교 기반 중에 머지 소트는 가장 효율적인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머지 소트는 단점은 추가 공간을 사용해요. 합병하는 과정에서 추가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그 머지 소트가 활용되지는 않아요. 머지 소트 대신에 퀵 소트나 다른 소트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라이브러리가 있겠죠. 그 라이브러리에 정렬함수들이 있겠죠. 그 정렬함수들이 어떤 정렬함수를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것도 흥미로울 거예요. 어떤 걸 쓰고 있을까?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쓴다는, 참고했다는 그 교재에 보면 그 사람이 강조하는 게 그 알고리즘의 디자이너,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사람이 갖고 있어야 되는 그 목표점? 그런 거가 뭐냐면은 can we do better? 더 효과적인 걸 찾을 수 있을까? 늘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알고리즘 측면에서. 그래서 카라슈바하고 좀 연결되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도 계속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알고리즘을 만났으면 이거보다 더 좋은 알고리즘 만들 수 없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리즘을 늘 생각할 때는 사소한 부분적인 해결에만 또 집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경시대 사이트에서 뭔가 프로그램 짰는데 시간 초과가 났어요. 근데 시간 초과가 봤더니 이렇게 났어. 그러면 조금만 뭔가 또 개선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돼요. 효율성을 예를 들면 조금 뭔가 하나를 빼고 이렇게 뭔가 문장 하나 정도 뭔가 없앤다든지 해가지고 효율을 높일 수 있지만 그렇게 효율을 높여봤자 시간 복잡도가 같으면 그거는 시간 내에 통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를 성능 향상시키려면은 시간 복잡도 측면에서 개선이 있어야 되는 거지, 사소한 것을 개선한다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사소한 것이 무의미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늘 불필요한 어떤 코드들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좀 더 잘 만들 수도 있는데 조금 잘못 만들어 가지고 군더더기가 붙어 있는 거지, 불필요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많이 이제 프로그램 짜다 보면은 걔네들을 빼낼 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그 실력은 늘어나는 건데, 실제 어떤 성능 측면에서 보면은 그걸 군더더기 빼나갔자 n제곱이 계속 n제곱이면 그게 어떤 성능에 그 의미 있는 변화를 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얘와 얘를 비교해보면 코드는 얘가 더 좋은 코드가 될 수는 있어도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는 우리가 컴퓨터 알고리즘을 살펴볼 건데, 이 컴퓨터 알고리즘은 어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주는 알고리즘이고, 이 알고리즘은 우리가 어떻게 서술하냐면 입력과 출력을 이용해서 서술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검색 문제다.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n개의 수로 구성된 배열 A와 정수 V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입력이고, 그럼 우리가 알고리즘을 돌려서 뭘 줘야 되냐면은 V가 배열에 일련의 정수에 있으면은 true를 주고 없으면 false를 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런 형태대로 모든 문제들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입력과 출력에 대한 예시들이 나오는 거죠.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 경시대 사이트에 보면 밑에 예시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예시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이해하는 거죠. 이 예시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많은 힌트를 줄 수도 있고 힌트를 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코너 케이스라고 그러죠. 그 코너 케이스를 그 예시에다가 보여주면은 빠르게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코너 케이스를 예시에서 보여주지 않으면 그것을 생각 못하는 사람들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생각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원래 문제 설명되지만 밑에 있는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일부러 예시들을 적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 코너 케이스를 생각하게끔 하는 것이 또 목적이면은, 그 어떤 문제의 목적이면은 그렇게 예시들을 아주 일반적인 것만 주고 조금 더 고민해서 알아야 되는 어떤 예시에 대해서는 숨기는 거죠. 뭐 아까 얘기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들을, 그러면 문제가 주어졌으면 그 알고리즘을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그 만든 알고리즘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 표현을 이렇게 말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말로 하면은 너무 장황하고 저걸 가지고 코드로 옮기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알고리즘을 언어와 독립적인 의사 코드로 표현해서 서술한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런 의사 코드로 표현할 때 많은 교재에서 색인들을 0부터 시작하지 않고 1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어떤 문제는 그게 별로 이렇게 신경 쓸 문제가 아닌데 어떤 거는 0부터 아니라 1부터 주어졌는데 그거를 내가 내 언어에 맞게 바꾸려고 그러면 되게 머리 아픈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 이렇게 알고리즘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은 다양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중에 이제 우리가 하나를 선택해서 응용에 사용을 해야 될 텐데, 그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성능 분석이고, 성능이 더 좋은 걸 써야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그러면 성능이 나쁜 것은 무의미하냐, 필요 없는 거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테스트를 우리가 해봐야 되겠죠. 어떤 알고리즘이 있으면 증명하면 딱 좋은데 증명하기가 어려워. 그러면 이 알고리즘이 정확한지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많은 데이터 갖고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데이터 갖고 테스트해 봤더니 늘 명확한 답을 줘. 올바른 답을 줘. 그러면 아, 내 알고리즘이 맞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알고리즘을 테스트해 보려 그러면 입력과 출력, 쌍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으면 테스트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입력과 쌍을 뭘로 만들 수 있냐면은 성능이 조금 나쁜 걸로 자신 있는 정확한 알고리즘 갖고 만들어 가지고 내가 더 개선된 성능의 알고리즘을 테스트하는 용도로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n제곱 알고리즘은 충분히 만들 수 있고 정확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뭘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입력을 랜덤하게 만들어서 출력을 얻어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입력과 출력 쌍을 가지고 내가 새롭게 만든 알고리즘, 개선된 내 생각에는 nlog 또는 뭐 n인 그런 알고리즘을 이 정확한지를 테스트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성능이 나쁜 알고리즘은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 때 활용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응용에 따라서는 그 성능 차이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이 알고리즘의 성능이라는 거는 알고리즘에서 처리한 데이터가 매우 클 경우에만 의미가 있지 작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예를 들면 끼케 처리하는 게 한 100개밖에 안 돼. 그럼 n제곱이든 뭐 n삼승이든 우리 눈으로 사람이 인식할 정도의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프로그램 경시대에도 1초로 해놓는 게 1초 내에 결과가 나오면은 빠르다고 우리는 느껴요. 근데 1초가 넘어가면 아, 이 뭔가 느리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작으면 몇 밀리세컨드, 얘는 뭐 1000밀리세컨드 1000밀리가 아니라 100밀리고 얘는 200밀리다. 그 차이는 사람이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하려는 내 응용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들이 대단히 작으면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굳이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 만들어도 정확한 알고리즘을 만들면 충분히 우리가 활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우리가 분석할 때 이제 두 가지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를 고려한다. 그리고 이 알고리즘 성능은 입력과 독립적일 수 있고 입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면 최선의 경우, 평균의 경우, 최악의 경우로 나누어서 우리가 알고리즘 성능을 살펴볼 수 있어요. 아까 뒤에 나오나? 잠깐 갔다 오면 우리가 살펴봤던 검색 문제가 요거죠. 입력이 배열이 크기가 n인 배열이 들어오고 v가 들어와요. 찾아야 되니까 v. 그러면 v가 배열에 있으면 true 주고 이제 없으면 false 주는 건데 이게 알고리즘이에요. 의사 코드로 나타낸. 그래서 저 알고리즘이 있는데 얘를 보면 최선의 경우는 언제예요? 찾고자 하는 게 맨 첫 번째 색인에 있으면 바로 끝나죠. 최악의 경우는 언제예요? 없는 경우죠. 없으면 끝까지 갔는데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평균은 모르죠. 그래서 최선의 경우, 최악의 경우, 평균의 경우 얘는 이 입력 배열과 부위가 뭐냐에 따라서 성능이 들쭉날쭉한 거죠. 그럴 때에는 이제 최선의 경우, 평균의 경우, 최악의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뭘 갖고 분석하는 게 정확할까? 평균이 정확하겠지 않을까?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평균이 더 정확할 거로 느낄 거예요. 평균이. 근데
실제로는 우리는 최악의 경우를 써요. 정확한 비교를 원한다 그러면 실제는 평균을 따져봐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최악을 따져보는 이유는 많은 경우에 평균 비용과 최악의 비용이 같아요. 시간 복잡도 측면에서 보면. 얘 같은 경우에도 봐도 선형 비용이에요. 평균 비용이나 얘나. 조금은 차이 나는데 비고를 나타내면 둘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들 입장,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계속 빠르다 한 번 무지 느려. 그럼 평균은 좋을 수 있는데 그런 알고리즘은 보통 우리가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든 경우에 잘해야지 한 번 못하면은 그거를 별로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평균 비용을 따지지 않고 최악의 경우를 따집니다. 평균의 경우는 또 뭐가 문제냐면은 분석하기가 어려워요. 여러 가지 가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찾고자 하는 부위가 첫 번째 있을 확률, 두 번째 있을 확률, 세 번째 있을 확률, 없을 확률 이런 거를 다 정해야 돼요. 근데 그건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데 가정하기도 실제 가정과 현실이 맞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평균의 경우는 되게 분석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최악의 경우를 따져본다. 그런데 어떤 알고리즘들은 늘 똑같아요. 입력과 상관없이 항상 고정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걔는 최선, 평균, 최악의 의미가 없죠. 같은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누는데 우리가 보통 따지는 게 최악의 경우 분석을 한다. 그리고 이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카테고리화 하는 거예요. 알고리즘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얘는 요 정도 수준에, 얘는 요 정도 수준에. 이렇게 분류하고자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가 10초 차이 나냐, 50초 차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분류를 카테고리화해서 얘는 어디 이렇게.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능을 분석하는 이유는 한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이 다양한데 그들 중에 선택하려는 거예요. 이 알고리즘은 A 문제를 해결해. 이 알고리즘 B를 해결해. B 문제를. 그럼 이 두 알고리즘은 서로 비교할 일이 없어요. 우리는 비교를 뭘 해? 같은 문제를 해결한 애들을 비교하려는 거예요. 서로 다른 문제를 해결한 애들은 비교할 일이 별로 없어요. 물론 어떨 때 비교하냐면은 이 문제의 난이도 수준을 한번 살펴볼 때 그때는 비교해요. 뭐 선택 문제, 정렬 문제. 그러면 선택 문제가 정렬 문제보다 쉽다. 왜냐하면 정렬 문제는 최선의 경우가 n 로그 n이거든요. 정렬은. 선택은 뭐냐면은 이 정렬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에서 k번째 요소를 찾는 거예요. 뭐 중간값을 찾는다든지 세 번째를 찾는다든지 이런 건데 얘는 선형이 할 수 있어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쉬운 문제예요. 선택 문제가 더 쉬운 거죠. 그럴 때는 이제 문제의 난이도를 우리가 조금 비교해 볼 때는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그냥 이런 수업 시간에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응용을 개발할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알고리즘을 중에 하나 선택하려는 거니까 서로 다른 알고리즘들은 그러니까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들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 시간 복잡도를 이제 계산을 할 때 실제 실행 시간을 측정하지는 않습니다. 측정해서 비교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측정해서 비교한다고 해서 카테고리화 하기가 어려워요. 얘는 10초 느려, 쟤는 11초 느려. 그럼 어떻게 분류해? 1초마다 분류해? 10초짜리, 11초짜리,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속도라는 것은 또 어느 컴퓨터에서 측정에 따라 다 다르고요. 언어에 따라 다 다르고 A라는 사람이 만든 거랑 B라는 사람이 만든 거랑 또 달라요. 그러니까 실행 속도는 실제 구현해서 비교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능을 분석하는 것은 실제 구현하지 않아도 이런 의사 코드를 가지고도 분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복잡도를 측정할 때 실행 시간을 계산해서 하진 않는다. 그럼 실행 시간을 측정하는 거는 의미가 없냐? 뭐 의미가 없지는 않은데 우리가 추세를 볼 때 한 알고리즘의 추세를 그냥 이 비고로 분석하지 않고 볼 때 그거를 한번 볼 수는 있어요. 100개를 줬더니 얼마 걸리고 1000개를 줬더니 얼마 걸리고 10,000개 줬더니 얼마 걸리고 그러면 어느 정도 속도로 이 실행 속도가 느려지는지는 그 측정을 해가지고 알 수는 있어요. 그런 거는 뭔가 의미는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실행 시간을 측정하기보다는 우리가 배우는 비고 갖고 하는 게 더 맞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복잡도는 그럼 어떻게 측정하냐? 입력에 따라서 필요한 기본 연산수를 계산해서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본 연산수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연산들을 말해요. 그래서 산술 연산, 대입 연산, 비교 연산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산술 연산 같은 경우에도 여기 나오는 것처럼 덧셈과 곱셈이 있으면 곱셈이 훨씬 더 성능이 떨어지는 연산이죠. 곱셈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많이 하는 거는 덧셈보다 곱셈을 많이 하게 되면 얘가 더 훨씬 더 느린 애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무시해요. 그냥 연산수면 연산수가 5개면 5개예요. 곱셈 3개, 덧셈 2개 이렇게 해서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냐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비교하자는 알고리즘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이고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들은 비슷한 연산들을 내부적으로 쓰게 돼 있어요. 전혀 다른 연산들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비교를 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뭐 우리가 정렬을 하는데 다른 거 다 빼고 비교를 얼마만큼 하냐 그걸 가지고 분석해도 답이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쪽에서 필요한 곱셈수나 이쪽에 필요한 곱셈수는 비슷할 거예요. 비슷하기보다는 비례해서 다를 거라는 거예요. 얘는 곱셈 하나도 안 쓰고 얘는 쓰고 뭐 이런 경우가 똑같은 알고리즘을 비교할 때는 똑같은 문제를 해결할 알고리즘 비교할 때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은 유사 연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뭐 연산 간에 기본 연산 간에 어떤 성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그걸 무시하고 사용한다. 그 다음에 공간 복잡도는 알고리즘의 입력을 나타내기 위해 필요한 공간과 알고리즘이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메모리 공간을 합쳐서 분석을 합니다. 이 알고리즘의 공간 복잡도라고 하면은 그렇게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 뒤에서 보면은 이 알고리즘은 입력으로 뭐가 들어와? 크기가 n인 배열이 들어오죠. 그럼 이 크기가 n인 배열은 공간 복잡도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걔를 빼고 이 내부적으로만 사용되는 거는 끼케야 뭐만 써? 색인 변수 하나 쓰겠네. 그렇죠? 색인 변수 하나 쓰는 게 전부예요. 그래서 얘는 그러면 O1이다. 변수 하나만 쓴다. 이렇게 분석하지가 않고 얘는 공간 복잡도가 ON, N개의 배열 받으니까 그만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 복잡도에서 입력 데이터의 크기도 그 계산할 때 포함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공간 복잡도를 성능을 비교하는 거니까 또 무슨 성능을 비교하는 거예요?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비교하는 거죠. 그럼 이 알고리즘과 이 알고리즘이 받는 입력은 다를까요?
같겠죠. 그럼 결국은 우리가 공간 복잡도에서 실제 입력을 포함해서 계산하지만 중요한 건 뭐겠어요? 입력의 크기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쓰는 이 메모, 영어로 auxiliary space라고 하는데 쟤를 갖고 비교하겠죠. 아까 거 검색은 그냥 변수 하나만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하는데 주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인플레이스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죠. 배열을 받아요. 그래서 뭔가 알고리즘 짜야 되는데 똑같은 크기의 배열 하나 더 만들어. 그래서 답을 만들어요. 그러면 얘는 ON이라는 걸 하나 더 쓴 거죠. 배열 크기를. 근데 어떤 알고리즘은 얘를 안 쓰고 이 배열 가지고 다 처리해서 써요. 그럼 얘는 추가 공간을 안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스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입력 공간 외에 추가적으로 얘에 비례하는 또 다른 공간을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느 게 더 효과적인 알고리즘이야? 인플레이스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인 거죠. 물론 추가 공간 쓰면 더 쉽게 해결할 수는 있는데 공간은 더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공간 복잡도에서는 얘 말고 얘까지 포함이 되는 건데 실제 비교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얘가 중요한 거죠. 내부적으로 추가적으로 얼마만큼 공간을 쓰냐. 그거를 적게 쓰는 게 더 좋은 거죠. 근데 이렇게 될 수는 있어요. 시간 복잡도는 작으면서 공간 복잡도 많이 쓰고 공간 복잡도는 적게 쓰면서 시간 복잡도는 또 높은 거. 그럼 뭘 선택할까? 시간?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때 상황에 맞게 뭐 그게 답이 있다고 보이진 않아요. 근데 당연히 시간은 똑같은데 공간 복잡 적게 써. 그럼 공간 복잡 적게 쓰면 쓰겠죠. 그렇죠? 공간 복잡도 똑같은데 시간이 적어. 그럼 시간이 적은 거 쓰겠는데 이렇게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하냐? 되게 메모리 공간이 제약이 되는 환경일 수 있어요. 뭐 조그만 칩에서 뭔가 알고리즘 돌아가야 된다. 그럼 얘는 메모리가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스 같은 공간을 적게 쓰는 걸 더 선호하겠지. 시간은 조금 느리더라도. 나는 메모리는 널널해. 그러면 메모리 많이 쓰고 시간이 적은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 상황에 맞게 쓰셔야 되겠고, 이 또 공간 복잡도가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그래프 자료구조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웠을 것 같은데 그래프 있잖아요. 노드와 노드 간의 선으로 연결하는 그래프라는 그게 있는데 이 그래프를 우리가 자료구조로 표현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인접 행렬을 쓰는 방법이 있고 인접 리스트를 쓰는 방법이 있는데 인접 행렬은 항상 공간을 얼마 쓰는 거야? n제곱 노드 수의 제곱만큼 쓰는 거예요. 근데 인접 그래프 틀렸다. 인접 리스트. 인접 리스트는 이제 다르죠. 인접 리스트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것도 그러면 얘를 쓸까는 나중에 얘기했지만 언제 인접 행렬이 좋아요? 어떤 그래프면? 얘는 방향 밀집 그래프일 때 좋아요. 인접 행렬은. 방향이고 밀집이면 낭비하는 공간이 없어요. 무방향이다. 방향이 없어. 그러면 이렇게 반 가르면 대칭이니까 쓸모없는 게 반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방향이면은 이쪽 정보가 A에서 B로 갈 수 있는데 B에서 A로는 안 갈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 n제곱으로 나타낸 그 행렬에 모든 정보들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밀집이라는 건 간선이 많은 경우예요. 최대 많이 있는 경우. 그런데 거꾸로 무방향이고 희소하다. 간선이 별로 없어. 그러면 얘는 낭비가 많이 되겠죠. 그때는 뭐가 더 좋아? 인접 리스트가 더 좋은 거예요.
리스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성능 분석할 때 기본 연산을 측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에 기본 연산을 한번 측정해 보면은 그냥 자바나 C 같은 언어로 한번 생각해 놓고 보는 거예요. 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언어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첫 번째 최선의 경우에는 A1에 우리 보통 프로그램 언어에는 0번째 색이네. 내가 찾고자 하는 부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I 콜 0을 했겠죠. 요 비교도 했겠죠. 그 다음에 요 비교도 했겠죠. 그리고 끝나요. 리턴 true로. 그러니까 3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게 다 계산해 보면은 3n 플러스 2 연산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산해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빅 O를 계산하게 되면은 ON이라고 표시가 되는 거예요. n에 비례한다. 입력 크기 n에 비례한다. 이 알고리즘은 최악의 경우 그렇게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빅 O를 계산할 때 이런 식으로 그 기본 연산들이 이제 입력 크기에 비례해서 어떻게 식으로 나타내는지를 표현하게 되겠고, 이 식에서 다 필요 없는 거 빼고 이제 표현해 가지고 얘를 카테고리화 를 한 것이 바로 빅 O다 해주는 게 빅 O다. 그러면 요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수, n개의 수로 구성된 배열이 들어오고요. 그 배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쪽 알고리즘은 첫 번째 요소가 몇 번 등장하나 계산하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가 또 몇 번 등장하나 보게 되고 그거를 반복하게 돼요. 여기 n번 반복을 하는데 각 n번마다 또다시 n번 반복해요. 그럼 전체적으로 n제곱번 뭔가 비용이 들 거예요. 부가적인 게 있겠지만. 요거를 한번 봅시다. 얘는 집합자료 구조를 씁니다. 집합자료 구조. 집합이 아니라 맵 자료 구조를 써요. 맵 자료 구조. 맵은 어떤 키와 값을 쌍을 유지해주는 자료 구조예요. 근데 이 맵은 두 종류의 맵이 있어요. 자료 구조 시간에 배웠겠지만 해시맵, 트리맵 두 가지가 있고요. 트리맵은 내부적으로 뭘 이용해서 구현하는 거예요? 트리맵은 내부적으로 뭘 이용해요? 균형, 이진, 검색, 트리. 자료구조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균형, 이진, 검색, 트리로 만들게 돼요. 그러면 균형, 이진, 검색, 트리로 만들게 되면은 이 맵의 각종 연산들은 뭐에 비례해요? 로그 n에 비례해요. 트리 높이가 균형을 이룬다는 거고, 그러면 그 균형이라는 게 이진 트리니까 높이가 로그 n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연산들을 로그 n에 할 수 있어요. 반면에 해싱이라는 기술을 쓰게 되면은 해싱은 각 연산들을 뭐 해줘요? 상수 비용에 해줘요. 뭘 해야 돼? 충분한 공간을 확보 안 해놓으면 충돌이 많이 일어날 수 있고 확장하면서 비용을 많이 써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해시 맵을 쓰더라도 제대로 안 쓰면은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해시 맵을 쓰고 여기서 사이즈를 1.3n으로 잡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잡아놔서 충돌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추가 확장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간 연산들은 O1에 할 수가 있겠죠. O1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n번 반복을 하는데 이 안에서 뭐 하냐면 얘가 있는지 봐요. 있는지 보는 게 O1이고 그 다음에 있으면은 갖고 와가지고 풋해요. 그러면 최악의 경우 3번의 해시 연산을 하는 거죠. 반복할 때마다. 근데 얘네들이 다 O1이야. O1을 여러 개 해도 O1이죠. 그러면 n번 반복하면 이 for loop는 선형 비용이 드는 거죠. n에 비례해요. 얘는 n제곱인데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애들 가지고 거기서 가장 큰 애를 찾아요. 이 자체도 얼마만큼 반복하는 거예요. 이 엔트리에 있는 애들 수만큼 반복을 하는 거죠.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도 ON. 그러면 얘는 전체가 ON이 돼요. 얘는 안 돼. 그런데 그러면 얘는 시간 복잡도가 n제곱 정도예요. 얘는 ON인데 공간 복잡도는 어떻게 될까? 얘는 추가 공간 써요? 끼케야 변수들 몇 개 더 쓰는 거죠. 얘는 어때? 추가 공간 써요? 쓰죠. 얘는 해시 맵이라는 걸 써요. 그러면 공간 복잡도는 얘가 훨씬 많이 쓰는 거예요. 얘보다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능은 나쁜데 공간은 적게 쓰고 얘는 성능은 좋은데 공간을 많이 쓰는 경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늘 같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좋을지는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내가 그 사용하는 그 상황에 어떤 게 더 유리한 건지 그걸 생각해 봐야죠. 난 메모리는 별로 걱정 안 해도 돼. 성능은 별로 안 중요해. 그런 것들이고요. 만약에 아까 해시 맵을 쓰지 않고 트리 맵을 쓰면 얘 성능은 어떻게 될까? 여기가 contains key, get, put 요 연산들이 뭐가 돼? 로그 n이 되는 거죠. 그러면 로그 n을 여러 번 해도 로그 n이에요. 그래서 n 로그 n이 되는 거죠. n 로그 n. 이 비용은. 얘는 n이니까. 결국 여기서 비용을 제일 더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거 2학년 때 자료구조 때 복습하는 건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해시맵 쓰는 거하고 트리맵. 이 해시맵은 공간을 어떻게 써요? 해시맵은 공간을 내부적으로 배열로 써요. 연속 공간으로 써요. 트리맵은 트리 구조예요. 그리고 얘는 힙처럼 연속 공간의 배열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결 구조로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공간이 연속 공간이 아니겠죠. 그럼 연속 공간이 유지된 애하고 유지되지 않은 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유지되는 애는 뭐에 유리해? 캐싱에 유리해요. 그러니까 시스템 성능에 연속적으로 유리한 애들은 데이터를 이렇게 메모리에서 CPU로 옮겨올 때 더 유리해요. 한꺼번에 같이 다 올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의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서 쭉 가면서 갔죠. 그런데 얘는 쭉 가면 배열에 있는 걸 쭉 가는 거예요. 배열은 훨씬 더 크죠. 1.3배 잡았는데 몇 개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최악의 경우에는 하나만 있을 수 있죠. n개가 다 똑같은 수야. 1.3배 잡아놨는데. 근데 트리는 어때? 노드 하나만 있겠지. 그리고 이진
검색 트리는, BST는 그 순서로 접근할 수 있어요. 순서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면서 프로그램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 맵을 쓰면 좋겠다. 그럼 맵도 두 종류인데, 요 문제는 두 개의 맵 중에 어떤 걸 쓰는 게 더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몇 가지 차이점이 이 정렬된 걸 뭐 필요하다. 그럼 뭐가 유리해? 두 개의 맵 중에 정렬된 게 필요해. 응? 트리 맵이 더 좋은 거예요. 트리 맵은 이렇게 구조가 정렬된 구조로 뭔가 작은 건 있죠, 큰 건 있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해시 맵은 그냥 한 배열에 막 여기저기 들어있는 거죠, 데이터들이. 어디 들어갈지 모르지.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트리 맵 같은 경우에는 민값, 맥스값 이런 거 찾기 되게 쉬워요. 근데 얘는 그게 안 되지. 그런 것들 다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마다 어떤 걸 써야 되는 거고, 여기서 실제 해주고 싶었던 얘기는 이겁니다. 공간과 그러니까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의 어떤 문제를 봤더니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런 걸 선택할 때는 특별히 뭔가 명확하게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그 상황에 맞게 쓰시면 돼요. 또 하나 예를 봅시다. 그래서 중복 요소 존재 여부. 그래서 얘는 이 배열에 똑같은 데이터가 여러 번 나오냐. 그거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예요. 다 다른 숫자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false가 돼야 되는 거고, 그 중에 일부락도 같은 애가 있으면 true를 줘야 돼요. 얘는 n번 가면서 n개 비교하죠. 물론 처음에는 n-1개, 그 다음에 n-2개.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가 언제예요? 언제가 최악의 경우야, 이건? 같은 게 없을 때죠. 그럼 다 비교하겠지. 그러면 n-1개, 그 다음에 n-2개, n-3개 쭉 해서 마지막에는 한 번 비교 일어나고 끝나요. 그럼 걔를 다 더하면은 이 문제 n 뭐 이렇게 돼서 n제곱에 비례를 해요. 그래서 얘는 그만큼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얘의 비용은 n제곱이에요. 얘는 추가 공간 안 써요. 그렇죠? 추가 공간 안 쓰고 있어요. 얘는 봅시다. 얘는 뭘 먼저 하고 있어요? 정렬하고 있어요. 이 정렬은 n 로그 n에 한다 그러면 n 로그 n 할 거고, 데이터를 정렬하면 같은 애들은 어디가 있을까? 옆에 있겠죠. 옆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양 옆에만 비교해 보면 돼요. 응? 그러니까 n번 비교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얘는 여기가 5n일 거고, 정렬은 비용이 차이가 없으니까 n 로그 n이 되는 거예요. 얘는 n제곱 n 로그 n. 얘가 더 좋은 거지. 그리고 이 소트를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또 추가 공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추가 공간 안 쓰는 소팅을 쓰면은 추가 공간 안 쓰는 애고, 추가 공간 쓰는 소팅을 쓰면 추가 공간을 사용하는 그런 애가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얘는 집합을 쓰고 있어요. 집합 잘해보죠. 집합은 아까 살펴본 맵과 똑같아요. 똑같은데 차이점은 아까 맵은 키와 키에 대한 값, 요 쌍을 유지하는 애고, 집합은 그냥 키만 유지하는 애예요. 그리고 집합도 뭐가 있어? 해시셋이 있고 트리셋이 있어요. 트리셋은 똑같이 균형 이진 검색 트리로 만들어요. 보통 레드 블랙 트리 이걸로 만드는데, 그럼 얘를 보면은 트리를 만들고 n개를 집합에 막 넣어요. 넣다 보면은 똑같은 애가 있으면 안 들어가요. 집합이라는 건 그 같은 애를 유지 안 해요. 기본적인 집합은. 그러면 쭉 넣다가 만약에 AI가 S에 있으면, 넣기 전에 있으면 true를 주고, 없으면 계속 넣는 거예요. 그럼 얘도 최악의 경우 n번 다 집어넣겠지. 그런데
이 S가 셋이 해시 셋이면 이 비용이 얼마? 5 1이라는 거죠. 상수 비용이죠. 트리셋이면 로그 n이 돼요. 그러면 얘가 해시셋이면 얘의 비용은 선형 비용이죠. 5n이 되는 거고. 만약에 트리셋을 이용하면은 n 로그 n이 되는 거예요. 얘가 같은 거지. 근데 얘는 분명히 추가 공간 쓰고 있어요. 추가 공간 쓰고 있고 시간 복잡도는 더 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구현해 가지고 속도를 측정해 보면은 차이가 별로 안 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셋이라는 건, 그러니까 해싱이라는 거, 만약 해싱을 썼으면 해싱이라는 거는 해시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이렇게 무시하는 파트가 있어요. 그 파트들이 비용이 꽤 들어갈 수 있어요. 얘는 뭐 정수면 해싱하는데 얼마 안 들 수 있는데 문자 같은 경우에는 해싱하려고 그러면 개별 문자들을 다 가지고 해야 돼요. 그 비용이거든요. 해싱도.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시간 복잡도 측면에서는 이 세 개 중에 가장 효과적인 건 해시셋을 만약 썼다. 그러면 얘가 제일 효과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최악의 경우 똑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알고리즘이죠. 앞에 봤던 얘도 똑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면 얘의 시간 복잡도가 어떻게 되고 공간 복잡도가 어떻게 되고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하고 얘 셋을 시간 복잡도 공간 복잡 측면에서 비교해서 나한테 가장 맞는 애, 나한테 가장 좋은 애를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